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4년이라는 긴 소송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과거를 천천히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모든 관계를 잠시 멀리하고 나에게만 집중해야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온 많은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족에게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그 마음들이 내 기준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기울여 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남을 위한 선의와 나를 위한 선택을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과거의 기록을 천천히 살핍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인생을 40이 훌쩍 넘게 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건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과거의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원고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우리라는 말 뒤에 숨은 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었냐라는 엄마의 원망 섞인 울음 앞에서도 나는 그저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나는 정말 바보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의 기울어짐은 생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백화점에 함께 가면 원고는 가격표도 보지 않고 옷을 골랐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입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도 나는 백화점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멋진 옷 한 벌을 사려는 마음조차도요.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 그 한 문장이 반짝이는 매대 앞에서도 내 욕구를 단단히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다시 살펴보니 알겠더군요. 그때의 나는 젊고 아름답고 일도 잘하던 사람이었기에 옷 한 벌쯤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의 나는 얼마나 젊고 또 건강했는지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원고는 내가 욕을 가장 많이 하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잦았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좋은 거 사. 너는 그래야 하잖아. 결혼 전에는 명품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결혼 후에는 명품쯤은 당연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며 그의 명품 소비를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골라준 사람도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걸 이제야 선명하게 알아차립니다. 나중에. 그 한 단어 뒤에 모든 것이 미뤄졌고 묵묵히 참는 사람이 되는 걸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9시간 강의를 하면서도 점심은 늘 김밥 한 줄. 맛을 느낄 여유도 없이 아껴 쓴다는 사실 하나에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의 피로와 허기를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는 말로 눌러놓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이 정작 내 손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 원고의 통장에서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숨겨져 왔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수업이 끝나자마자 김밥집으로 달려가 기본 김밥을 입에 밀어넣고 다시 강의실로 뛰어가던 그날의 내가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지금의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핑크빛 미래만 꿈꾸며 참고 또 찾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이제는 압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나를 지워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바꿉니다. 거창한 변화 대신 한 끼의 의식부터. 그래서 몸을 일으키게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요리를 시작합니다. 재료를 씻고 썰고 달궈진 팬에 향을 깨우는 일부터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능한 만큼. 20살이 되자마자 시작된 알바의 학업,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살면서 나는 당연히 내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일과 관련 없는 것들은 모두 소모적인 낭비라고 여기며 열심히 일한 나를 쉬게 해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소에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는 일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해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라는 바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일 말고 일 끝나면 하는 그런 취미 같은 거 없나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일 외에 지금의 체력으로 편안하게 해줄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고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건성으로 답을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그 생각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일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건 왜 없었을까? 나는 뭘 좋아하는 걸까? 늘 싫어하는 건 명확했지만 좋아하는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타인의 취향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취향 따위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사치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건 또 나중에 성공하면이라는 미래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머니가 가장 빈약한 시기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고요한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사치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많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외출이 많았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늘어져서 드라마만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후배를 만나 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이 엄마한테 오세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었구나. 이혼이라는 충격으로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생각하고 적막이 가득한 공간에서 혼자 생각해 혼자 결정을 내리는 행위들을 꽤 오랜 시간 이어왔습니다. 외출조차 잘하지 않던 내게 이번 주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SNS를 보다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협업을 위해 커피챗을 할 사람이 있냐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망설임 없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에 대한 소개를 하며 커피챗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커피챗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두 생각이 반복적으로 서로 다른 말을 내뱉으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로의 니즈가 맞는 처음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생각보다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코워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리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비즈니스로 연결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요.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싫다는 내 생각에서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경계, 끝없는 소모가 싫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불평불만을 듣고 해결되지 않을 일에 대한 소모적인 이야기,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다가옴이 나를 소모시킨다는 것까지만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주고받는 것은 나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나를 조금씩 밖으로 이끕니다. 나를 지우던 나중은 멈추고 지금 가능한 만큼 움직입니다. 기록하고 작업하며 내 선택의 주어를 나로 돌려놓으려 합니다.